소제목 9번 시의 표현 방법 중에서 1번 비유를 보겠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개념부터 보면요. 본래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 이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원관념을 그것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을 우리가 보조관념이라고 하죠. 여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한다?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유사성이 남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면 평범한 비유가 되는 거고요. 시인이 좀 독창적으로 찾아내면 창의적인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자, 비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직유법과 은유법의 가장 큰 차이는 연결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연결어라 함은 뭐뭐처럼, 같이, 듯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요런 말들인데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배춧잎 같은 발소리. 요렇게 해서 티를 내주는 겁니다. 아, 이거 비유구나. 직접 드러내주는 게 직유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결어 없이 은근히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은근하다 해서 은유법입니다. A는 B이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처럼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죠. 직접적이지 않고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연결어가 있으면 무슨 법? 직유법. 연결어가 없으면 무슨 법? 은유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의 원관념은 사람이 아닌 대상입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이라 함은 자연물, 식물, 동물, 그 다음에 햇빛, 바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얘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봄이야 라고 말하며 떨어지는 햇빛에 귀를 기울여 본다. 여기에서 어디에 의인법이 사용됐을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아닌 대상은 뭘까요? 햇빛입니다. 그럼 이 햇빛을 어떻게 사람처럼 표현했느냐 하면 얘가 말을 할 수 없는데 봄이야 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대유법입니다. 아마 요거는 처음 볼 거예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사물의 속성이나 특징으로 그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요게 뭔지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여기에서 한라에서 백두라는 거는 우리 그 한반도에 있는 산 이름이잖아요. 한라산 어디에 있나요? 제주도에 있죠. 백두산은 저기 북한에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한라산이랑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부분일 뿐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시를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거 어떤 구호 같은 건데요. 여기서 빵이라는 거.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라면이나 피자도 먹고 밥도 먹어. 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요. 이 빵이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전체는 뭐냐? 식량입니다. 식량.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물질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사람이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정신적인 가치나 의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낸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거 시의 한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들은 들판을 의미하고요. 이 들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토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광복을 염원하는 그런 시였거든요. 그래서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건 빼앗긴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대유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징입니다. 상징이란 추상적인 생각이나 의미,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징의 되게 큰 특징은 뭐냐면요.
원관념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관념만을 제시를 합니다. 비유와 다르죠.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둘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상징은 시를 읽었을 때 보조관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시인이 원래 의도한 원관념은 따로 있어. 그런데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상징의 특징입니다. 상징은 시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해서 사용되면서 널리 자리 잡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한다든지 비둘기를 보면 평화를 상징한다든지 생각하게 된다든지 그런 거요. 그리고 더욱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인류 역사에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상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땅은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게 막 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어머니나 여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구원이나 신, 하나님, 절대자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냇물입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여기서 상징적인 소재가 바로 길인데요. 자, 보조관념만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그 원래 관념이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해야 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길은요, 보통은 인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항상 어디론가 나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소제목 8번 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은 시의 3요소 중 하나였던 만큼 중요합니다. 개념을 복습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랑 괄호 속에 있는 초성을 같이 채워봅시다. 시를 읽을 때 어디에 떠오르는 걸까요? 그렇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다음 괄호는 뭘까요? 네, 느낌이나 모습을 말합니다. 이 심상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중 5가지는 인간의 오감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5가지니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각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어요. 웬만한 거 선생님 다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의 표현에 모양이나 빛깔이나 움직임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여기에서 시각적 심상은 빛깔이 드러났네요. 하얀 꽃에서 하얀, 그다음 하얀 감자에서 하얀 요 부분이 이제 시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청각적 심상은 소리입니다.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귀에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상상이 가능하죠. 후각적 심상은 냄새입니다. 진한 꽃향기가 해당되겠습니다. 미각적 심상은 당연히 맛이고요. 간간하고 짭조름하다. 간간하다는 표현이 약간 간이 센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간간하고 짭조름하다. 요 미각적 심상입니다. 5번 촉각적 심상은요. 감촉이나 부드럽다, 까칠까칠하다 요런 거요. 그다음 온도. 차갑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서늘하다. 요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상이고요. 예시를 봅시다.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요 부분이 촉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6번이 중요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개념을 먼저 보면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둘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심상입니다. 둘 이상의 감각이 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공감각적, 공이 함께 공자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해서 언제나 공감각은 아니에요. 예시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여기에서 울음이라는 거 있죠? 울음. 울음은 어떤 심상에 해당할까요? 울음소리를 떠올릴 때 우리가
청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울음이냐? 꽃처럼 붉은 울음이래요. 울음의 색깔이 어디 있어요? 그쵸? 이거는 원래 청각을 시각으로 옮겨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합쳐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게 공감각이고요. 반면에 옆에 선생님이 써놓은 예시를 볼게요. 자, 꽃처럼 붉은, 여기에 시각적 심상 나타나네요. 새가 울고 있다. 청각적 심상 나타나네요. 그런데 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합쳐진 게 아니라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건 공감각이 아닙니다.